자, 이번 시간에는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 사이값의 정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사이값의 정리는 학교 내신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개념이니까 잘 배우고 익혀둬야 됩니다. 내용 자체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념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까 그 사이값의 정리가 수학에서 미치는 그 영향,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이제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데, 그냥 용어 자체의 정의에만 여러분들이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실전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값의 정리는 내신에서는 비교적 비중이 있지만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굳이 출제가 된다면 미분 파트를 배우면서 다루게 될 평균값의 정리, 은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정리를 혼돈해야 합니다. 이 평균값의 정리는 이제 비교적 고난도 문제에서 그 평균값의 정리를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그걸 좀 확장해서, 개념을 확장해서 응용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난도 있는 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사이값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 지식 하나를 복습부터 한번 하고 가죠. 자,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한다, 또는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를 수상수하에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교점에 뭐하고 같다? x좌표하고 같다. 그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상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에 우리 실근을 구해보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1, 3 마이너스가 되니까 실근은 1하고 3이 되겠죠. 이때 얘를 양변을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하면 결국 얘는 뭘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 다른 말로 뭡니까? x축이죠. 얘와의 교점의 x좌표가 결국 1과 뭐가 될 것이다? 3이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이제 그래프가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겠죠. 이때 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과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교점의 뭐다? x좌표와 같다. 줄여서 함수의 교점과 같다 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운동을 모두 마쳤으니 사이값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어디로 할까요? 개성을 자동차를 타고 붕 이렇게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 도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개성을 가기 전에 이 중간에 반드시 어떤 선을 지나야 돼요. 어떤 선을 지나야 되죠? 그렇죠.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휴전선을 지나야 됩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휴전선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즉 서울과 개성 사이에 휴전선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이것이 사이값의 정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서울을 내가 A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을 구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개성은 구간 B입니다. 얘는. 자, 얘도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얘는 A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FA가 될 테고, 얘는 FB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닫힌 구간 A, B에서
얘 지금 이어져 있죠. 길이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와 FB가 현재 다르죠. 그러니까 FA와 FB, 즉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뭐 서울이 있는데 같은 위도상에 있는 어떤 지역을 가로지르 가면은 휴전선은 여기 있기 때문에 휴전선을 지나가지 않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FA와 FB 사이에, FA와 FB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겠죠. 무수히 많은 실수. 그 실수를 얘를 Y를 K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K. 그러면 이 K를 만족시키는 X값. X값이 바로 이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얘를 C라고 한다면 이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다시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의 보가 다르면 이거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죠.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자, 얘를 방정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C equal K가 되겠죠. 왜? 여기다 양변에 Y를 붙여서 함수를 해석하면 Y는 fx라는 함수하고 x축하고 x축, y, 여기서는 x축이 아니라 y는 k가 되죠. y는 ky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뭐다? c다. 아까 우리 전시학습에서 복습했었죠. 얘를 만족시키는 C가 어디에서?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사이값의 정리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값의 정리는 한마디로 사이에 있는 y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이, 이 x의 값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가 되는데,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왜 배우는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사이값의 정리를 배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을 하면 특정 구간에서 실근, 그러니까 이게 y는 k가 아니라 이게 x축이라고 해봐요.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 어떤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니까 얘는 방정식에 뭐가 됩니까? 실근이 되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하는, 이름하여 실근의 존재성을 판정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사이값의 정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이값의 정리에서 중요한 건 이 파트가 아니에요. 자, 이게 사이값의 정리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출발은 어디에서 왔다? 사이값의 정리 개념에서 따왔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똑같이 함수 fx가 있습니다. y는 fx. 그런데 이제는 x축이 휴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x축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구간 A라고 하고 얘를 구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둘 다 닫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똑같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뭐다? 연속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도 물론 다르지만 이 X축이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다는 얘기는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둘이 곱했을 때 뭐이다? 음수이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가죠? 예. 이거이면 이 두 가지를 만족으로 시키면 fx는 0을 만족시키는 실근이 그죠? 얘하고 만족시키는 실근이 얘죠. 얘를 C라고 하겠습니다. 실근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사이값의 정리의 뭡니까? 활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사이값의 정리를 공부할 때는 그 어떤 사이값의 정리의 본질적인 개념 자체보다도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이 내용을 집어넣으세요. 자, 실근의 존재성 판정. 실근의 존재성 판정.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판정을 하느냐. 사실 이 실근의 존재성 판정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써왔어요. 어디에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 많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습니까? 판별식을 사용했죠. 근데 이 판별식은 아주 크나큰 제약이 있죠. 이 판별식 자체가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판별식은 오로지 어디에서? 2차 방정식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3차 이상의 이른바 고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할 때는 뭘 이용한다?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한다.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할 때는 첫 번째 1단계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된다? 여기 있죠? 얘가 지금 다 빨간색이 암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암기 안 하고 그냥 사이값의 정리는 당연히 그럴 거야 이렇게 가볍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실전에서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는 거고, 훗날 미분을 배우면서 평균값의 정리를 공부할 때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이놈 같고 혼돈하는 거예요. 서로의 개념이 충돌이 생겨버리는 거야. 자, 1단계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구간 양 끝점에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식으로 쓰면 둘이 곱해서 뭐 해야 된다? 음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존재하면, 이 두 가지만 조사를 하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가 되는 겁니다. 얘를 반드시 암기해 두도록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방정식 얘가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보세요. 실근이 가지는 걸 보이래.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하라는 얘기야. 근데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판별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뭘 이용하자? 그렇죠.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자.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할 때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그죠? 얘가 닫힌 구간 2,3에서 연속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실제 이게 서술형이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 이라 하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 2,3에서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뭐예요? 연속이죠.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왜 연속인지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그냥 암묵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니까 쌤들도 그냥 인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이렇게 로마자로 표시할까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다?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F2를 조사해 보는 거야. F2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자,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8 빼기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F3을 조사해야 되겠죠?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 집어넣습니다. 3 집어넣으니까 2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9, 1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양수가 돼 버리죠. 따라서 따라서라기보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F2와 F3은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1, 2에 의하여 이제 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문제에서 주어진 얘를 서술형이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증명 끝 하면 됩니다. 알겠죠? 실전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보다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갑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함수값들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방정식 예를 만족하는 열린 구간 예에서 몇 개, 실근의 존재성 판정 문제네요, 이것도. 자, 이거 별표 하나 합니다. 시험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게. 자, 실근의 존재성 판정 문제니까 뭘 이용해서 푼다? 그렇죠.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이 함수, 주어진 함수가 연속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연속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일단 패스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또 다른 정수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직선 위에다 이렇게 나열을 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지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리고 각각의 함수값들을 대충 찍으세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뭡니까? 2죠. 2 대충 찍으세요. 내 쌤이 지금 대충 찍으라는 게 눈금 찾아갖고 1, 2, 그 다음에 뭐 F1일 때는 1이니까 얘보다 밑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느냐, X축 아래에 있느냐, 즉 양과 음만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0일 때 음수니까, 자, 가겠습니다. 1일 때 양수니까 대충 찍습니다. 2일 때 마삼이니까 음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죠. 그럼 얘가 이어져 있으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고.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여러분들 수화에서 함수의 자격 조건 배웠잖아요. 함수는 화살을 쏘는 X 입장에서 화살을 쏘면 Y는 화살을 한 발만 맞아야 되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기하적으로 얘기하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세로선을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X가 욕심쟁이죠. 화살을 두 발 쏜 거죠. 얘도 맞았고 얘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청색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됩니다. 파란색 모양이.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뭡니까? 실근이죠. 교점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그러니까 몇 개의 실근이냐 물어보니까 답은 몇 개이다? 3개.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아까 실근의 존재성 판정, 그 암기하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암기해 둬야 됩니다. 사이값의 정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훗날 평균값의 정리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